커뮤니티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반 피트니스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냥 어떻게 추측, 본인의 개인 경험 기반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랑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은 그 실적인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저는 이게 확률싸움이라고 봐요. 뭔가 저희가 항상 뭔가를 함에 있어서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데이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는 협의 주체가 별도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뭐 관리사무소 등 여러 주체가 있을 텐데 그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운영팀장들이나 아니면 위탁 운영업체에서는 뭔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로 그냥 본인들의 뭐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추측성 그런 그런 발언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신뢰적인 거를 구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눴는데 입찰 참여가 어렵다면 프로그램 제안 또는 단기 운영 형태로 먼저 접근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법은 아까 입찰에 대한 게도 드렸지만 일단은 그런 법적인 사항인 거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뭐 방학 특강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파트 입자 대표의 그 의결을 통해서 뭐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테스트한다고 하면 한번 제안서 잘 만들어서 정말 맨땅에 한번 헤딩해보는 거죠. 관리사무소 직접 한번 방문해서 이런 거를 한번 이건 방학 때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앞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거는 그 단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겠죠. 본인이 그 단지 커뮤니티를 한번 좀 어떻게 커뮤니티 시설은 뭐 처음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 볼 수는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그 단지의 시간표도 한번 봐보고 뭔가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 찾아낸 걸 가지고 사업화 시켜서 뭔가를 제안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 괜찮다.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수익 배분을 어떻게 구조를 짤 건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딪혀봐라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내에서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시설 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설에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특히나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그 사우나 탕이 있는 단지예요. 사우나 탕이 그 단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GX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GX 수업을 하는 그 시설 안에 사우나 탕이 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유입이 잘 되는 시설이잖아요. 유입을 하면서 GX 콘텐츠에 대해서도 노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GX도 같이 활성화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필수적으로 그 사우나 탕이 있거나 아니면 그 피트니스 내부에 카페가 같이 있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안에 그런 GX 콘텐츠나 여러 가지 피트니스 콘텐츠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 더 같이 더 활성화가 되고 가장 또 잘 되는 시설들이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시설들이 가장 잘 이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시설 분석이나 트렌드 반영, 빠른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게 트렌드 분석인 것 같아요. 저희 피트니스는 한참 몇 년 전부터 부티크 피트니스다, 부티크 콘텐츠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한 3년, 4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아파트 커뮤니티는 부티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커뮤니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를 도입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늦어요. 근데 요즘 고객들이 SNS나 뭐 그런 각종 매체 그런 것들 많이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이미 수준이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거에서 많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절차에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절차가 더 뚜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결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피트니스는 대표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본인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든 이렇게 해서 빠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커뮤니티를 위탁 운영을 하든 운영팀장으로 일을 하든 간에 뭔가를 협의할 주체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그 입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입자 대표 회의 또 관리사무소 이런 협의체들과 또 협의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 또한 제가 봤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대표님께서 운영하신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런 개선을 통해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확실히 증가했다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구 필라테스나 GX 수업을 콘텐츠를 공급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단지 안에서도 기구 필라테스를 하고 싶어하는 입주민들의 그 수요나 니즈가 되게 많았거든요. 공간 자체가 없는 데들이 많죠. 처음부터 구축을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용하지를 잘 못하는 그런 회의실이나
그런 뭐 또 빈 공간들, 되게 유휴 공간이 많은데 그런 공간들을 뭐 조금의 인테리어와 그 살짝 공사를 통해서 뭔가 시설을 그렇게 개선을 했을 때 그럴 때 아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지 밖으로 나가야 기구 필라테스나 그런 수업들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단지 안에서 그런 좀 환경을 좀 바꿈으로 인해서 그 수업을 직접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죠. 부티크형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콘텐츠 도입이나 전문 경영처제 전환 등 유니크굿이 추구하는 고급화 전략은 앞으로 커뮤니티 시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고급화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프리미엄을 다 좋아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GX 프로그램만 예를 들었을 때 엄청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을 해놔요. 요가, 뭐 댄스, 뭐 매트 필라테스 엄청 대중적인 것들이잖아요. 물론 대중적인 것들도 많이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수요와 또 반대로 젊은 층들은 또 부티크적인 것들을 많이 또 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봐요. 대중적인 거 플러스 그런 콘텐츠도 있어야 되고 또한 부티크 콘텐츠 같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티크 그런 콘텐츠들이 아파트에 도입이 돼서 같이 그 대중화된 것과 같이 잘 혼합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 자체들이 아마 더 많이 일반화될 거라 생각을 하고 보통 이런 것들이 고급 단지에서 많이 시작이 되면 일반 단지들은 다 또 따라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일반 뭐 또 똑같지만 프리미엄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동경하지만 결국 다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좀 그런 고급 단지 위주로 이런 걸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일반 단지에 맞게끔 또 퍼지게끔 하는 게 또 저희의 또 사업적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트니스 업계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아요. 커뮤니티 운영 팀장급의 연봉과 처우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 맞아요.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제가 제 기억으로 2025년도 우리나라 국민 평균 연봉 그 수치를 우연찮게 봤거든요. 그 수치가 봤을 때 4,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4,300만 원 연봉이 모르겠어요. 저희 트레이너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트레이너들은 되게 고액 연봉으로 막 1,000만 원 이상 가져간 사람도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적게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갭 차이가 있어서 뭐 그 트레이너하고 팀장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 평균 연봉으로 비교를 하면 4,300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게 4,300이라는 게 너무 높게 측정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군도 같이 평균에 속해 있다 보니까 평균이 아마 그때 올라간 것 같고 제가 체감하기에는 한 중소기업 다니는 그 후배들이나 친구들 보면 보통 4천 이하가 되게 많거든요. 보통 3천 중후반대 뭐 그런 거 대비했을 때 지금 커뮤니티 운영 팀장들은 보통 서울의 웬만한 그 대규모 단지에서 근무하시는 것들에 보면 5천 전후가 돼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도 엄청난 또 차이가 또 있고 연봉에 대한 차이 그리고 또 처우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보통 저희가 바라는 그 근무 시간이 9 to 6잖아요. 보통 커뮤니티 운영 팀장들의 근무 시간은 거의 9 to 6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우적인 면도 좋고 또 아파트는 특성상 법을 또 잘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가 밀리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리고 또 근로시간에 내가 좀 더 연장 근무를 한다. 이런 것도 연장 수당이 다 나오고. 근데 이런 청인물에서 좀 안정적으로 또 돼 있고 좀 다른 중소기업 대비 좀 더 아직까지는 높은 연봉으로 측정돼 있다. 그게 좀 팩트인 것 같아요. 맞는 비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공무원과 비교해서 공무원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 또 이제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바꾸자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커뮤니티 팀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그런 뭐 형태긴 하지만 본인의 저는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봐요. 연봉이 5천만 원 선이 아니라 전 7천, 8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많은 시설들을 다양한 시설들을 다 운영을 하면서 고객 만족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어떻게 보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경영적인 부분이나 마케팅적인 거, 기획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스터디가 되고 갖춰진다고 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트레이너나 피트니스 전문가가 이 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수익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 커뮤니티가 되게 다양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시설들 안에서 피트니스 내가 사업을 했다고 해서 피트니스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 뭔가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면 사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는 자판기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아파트에도 여러 아파트를 요즘 카페가 다 있지만 모든 아파트 카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카페가 없는 아파트들만 뭔가 겨냥을 했을 때 그런 자판기를 잘 구성을 하면 또 그런 것들이 또 그 안에서 사업적인 수익 모델이 좀 되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만약에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아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인력 채용과 인력 공급이거든요. GX 강사들이나 뭐 트레이너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직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을 직접 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없는 거죠. 좋은 강사를 섭외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잘 계약을 하면 그런 것들도 섭외시켜주고 또 공급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모델도 또 단순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만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많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익 모델이 많네요. 맞아요. 직접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향후 커뮤니티 시장의 성장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쪽 관련된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시장 성장 속도를 뭐 숫자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주택을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LH 아파트도 있고 뭐 청년 민간 주택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들도 커뮤니티가 들어가요. 예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고 또한 그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건설 회사들도 뭔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계속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공급을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특성상 40년, 50년 되면 아파트를 노후화 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죠.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커뮤니티는 아까 제가 일반 3,000개 정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트레이너 분들도 커뮤니티 운영이나 기획 분야로 진입이 가능할지 실제로 전직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탁 운영 얘기했지만 운영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당연히 누구나 열려 있고 그리고 지금 운영 팀장들 아니면 그 위탁 운영하는 사업들 보면 다들 피트니스에서 어느 정도 다 사업을 했던 아니면 트레이너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왜냐면 커뮤니티 자체가 아무래도 중심이 피트니스 시설, 헬스장, 골프장, 사우나 쪽으로 먼저 중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 출신들이 많이 또 채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운영자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기획적인 것도 좀 참여 가능한 것들이 보통 커뮤니티 시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건축 설계사 아니면 인테리어를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물론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놓치시는 부분이 많죠. 왜냐? 그분들은 운영을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이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의 취향 설계라고도 하는데 본인이 느끼는 취향적인 거를 반영해서 그냥 커뮤니티를 반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일 텐데 근데 운영을 해봤던 사람들은 고객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행태나 또 본인이 어떻게 했을 때 불편하지 않는 포인트를 알잖아요. 또 그런 것들도 또 컨설팅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어떤 그런 케이스로 대리면 회사에 들어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열려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반대로 커뮤니티 기획 단계에서 피트니스 전문가가 참여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다고 봐요. 그 피트니스를 운영했던 사람이 만약에 그 피트니스 시설을 뭔가 크게 기획을 하는 업무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아까 일반 건축 설계사나 인테리어 설계사들이 못 보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고객 관점에서. 그리고 또 관리자 관점에서 이게 무조건 시설을 기획을 할 때 고객 관점에서만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자들의 관리가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여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시설들이 또 이용자들이 또 사용하기 편하고 관리자들도 관리하기 쉬운 그런 시설들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 운영 및 기획 분야의 인력 수요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커뮤니티 시장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급 대비 지금 그 안에서의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많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수요는 아마 지금 노출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만 안에서는 엄청나게 수요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뭔가 그 수요에 본인이 합류해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전문성을 키워나간다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들이 포화된 상황에 체육시설업에 처해 있는 분들이나 피트니스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대표님은 MBA 출신이시고 또 현장 경험을 함께 갖고 계신데 커뮤니티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반 피트니스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냥 어떻게 추측, 본인의 개인 경험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랑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은 그 실적인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저는 이게 확률 싸움이라고 봐요. 뭔가 저희가 항상 뭔가를 함에 있어서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기반으로 했을 때와 데이터 기반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높은 거에 당연히 데이터적인 거가 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결정이 굉장히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데이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놓쳤는데 감사합니다. 그 아까 네. 그 아파트 커뮤니티는 협의 주체가 별도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뭐 관리사무소 등 여러 주체가 있을 텐데 그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운영팀장들이나 아니면 위탁 운영업체에서는 뭔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로 그냥 본인들의 뭐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추측성 그런 그런 발언이 아니라 그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신뢰적인 거를 구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시설을 또 보시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또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시설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핵심 데이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시설을 처음에 들여다볼 때 이 시설 자체가 이제 이용 활성화를 일단 먼저 보죠. 이 시설 자체가 이용 활성화가 되느냐. 뭐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활용도, 활용 가치. 이 시설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이 활용도 가치가 얼마나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좀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 가치에 따라서 이 시설을 어떻게 면적을 또 규모를 더 비중을 더 둘 거고 안 둘 거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보는 데이터가 뭐 활용 가치, 활용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문하시는 분들의 여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측정할 수 있는 뭐 태깅하는 카드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수단을 사용해서 체크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웬만한 아파트들은 그 출입 통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아파트 커뮤니티 특성상 외부인을 차단을 해야 되는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요즘은 거의 보통 웬만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은 다 안면식으로 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안면식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출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안면식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출입에 대한 데이터로 기록이 다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은 그 데이터를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설을 기획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핵심 데이터를 많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시설 기획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입출입 기록 중에서도 뭐 헬스장에 대한 체류 시간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보통 스피드 게이트를 아파트 설치 많이 하거든요. 스피드 게이트 처음에 들어가려면 안면식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을 해서 들어가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나올 때는 그 인증 없이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체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시간은 출입이 그 기록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지만 나오는 시간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데이터를 처음 설계할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먼저 우선시하게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 정해진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 취합할지 그 설계가 그 다음에 또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 분석을 할 거냐 눈에 보이는 데이터 말고도 안 보이는 데이터가 되게 숨어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또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경영 기반이나 여러 가지 좀 안목, 관점, 사고적인 구성 이런 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면 더 좋은 데이터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겠네요. 맞아요. 일단 아파트 커뮤니티는 그 고객층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주민들 뭔가 설득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데이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시설 프로그램을 뭔가 내가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GX 프로그램을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할 때 그럼 기존 고객들은 일반 피트니스는 그냥 우리가 이 수업을 폐지합니다. 바꿉니다라고 그냥 통보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게 먹히지가 않는 시장이에요. 기존 고객들이 내가 주인으로 있는 곳인데 왜 그렇게 니네가 먼저 판단을 하냐 이렇게 컴플레인 걸다 보면 그거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 대응할 수 있는 게 데이터인 거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딴 거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이터에 근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들은 이제 누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론이 있을 거잖아요. 여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도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그런 민원들도 데이터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커뮤니티 민원의 70%는 다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니크굿이 앞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에 만들고 싶은 변화나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아파트 커뮤니티를 주로 그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좀 부러운 시장이 됐으면 해요. 이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게 되게 좀 자긍심이 느껴지고 되게 좋은 시장 안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장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들의 운영 수준과 또 위탁 운영 업체들의 그 서비스 수준이 같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높아졌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 경험이나 고객 만족, 또 부티크 이런 것들이 트렌디한 것들이 좀 아파트에도 좀 빠르게 좀 도입이 돼서 아파트에 대한 고객 수준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운영 수준도 같이 높아져서 뭔가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시장이 좀 되게 좋은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좀 표출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목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개인적인 목표도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교육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에는 교육 자체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희 피트니스 시장은 교육이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피트니스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교육 시장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아파트 커뮤니티도 지금 교육 시장 자체가 없지만 뭐 저로 인해서든 아니면 저의 좀 영향이 조금 뭐 간접적으로 미쳐서라도 교육 시장이 좀 많이 활발화되고 커져서 그거에 대한 시초가 저의 이름이 좀 거론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개척하는 입장에서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아마 좀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시초로 거론되고 계시는데 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또 올해 말고도 내년 2026년도에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루신 것 같지만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너무 오늘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처음에 다른 인터뷰도 몇 번 해봤는데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또 그때도 불편했어요. 주변적인 환경 요건도 뭐 불편했는데 왠지 피플 인터뷰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 되게 편하게 좀 진행했었고 어떻게 좀 체계적이다. 질문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수준 이상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오늘 저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피플 인터뷰 꼭 추천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